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프레임 에디터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 에디터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칸에 있는 이 프레임이라는 아이를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안에 소메뉴가 가장 많은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얘는 에디터예요.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인포라는 애는 뭔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정보만 계속 본 거죠. 정보만. 근데 얘는 실제 데이터 프레임을 수정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붙이고 추가하고 뭐 돌리고 이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엑셀로 작업을 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을 거의 프레임 에디터에서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에서 했던 대로 우리가 메뉴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거의 인포하고 비슷하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지 읽어오고 파일도 읽어와야죠. 여러분들은 임포트라는 요걸로 임포트 하시고 그다음에 파일도 요걸로 연습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읽어오세요. 네. 저는 미리 이제 그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로 돼 있는 그 타이핑 돼 있는 걸 그대로 실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로 실행하든지 비주얼 파이썬으로 실행하든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툴을 활용하고 있으나 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드가 결국 결과물이고 코드를 이용해서 지금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이코노믹스라는 데이터와 아이리스 앞에서 봤던 똑같이 아이리스 요거 두 개를 읽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좀 해볼게요. 요거는 보시면 데이터의 특징에 보면 날짜 있고요. 그 경제 데이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인구수라든가 뭐 소득 수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각각의 의미는 실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데이터 타입이 뭔지 그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범주형인지 숫자인지 날짜인지 뭐 이런 게 더 관심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우리 뒤에서 할 텐데 그럴 때는 그 컬럼의 의미가 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몸무게인지 키인지 알고 분석을 해야지 그냥 숫자만 갖고 분석하는 건 너무 기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어쨌든 기능을 익히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부터 쭉 에디트 이렇게 돼서 쭉 있는데 요걸 한번 쭉 따라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프레임 열시면 위에서 아이리스 선택을 하시고 얘를 요게 인플레이스라고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내가 수정한 거를 덮어 쓰겠다는 거예요. 덮어 쓰겠다는 거. 그다음에 인플레이스를 언체크 하시고 여기에 이름을 쓰면 그래서 df 아이리스 2 이런 식으로 하면 원본 놔두고 내가 수정한 거를 이쪽에다가 새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디폴트로 열면 VP 언더바 DF라고 나와요. 네, 이거는 만약에 내가 덮어 쓰거나 새로운 이름으로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임시로 요 이름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VP 언더바 DF는 계속 똑같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프레임을 작업하면 계속 거기다 덮어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임시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서 그걸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를 액션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VP 언더바 DF에다 계속 덮어 쓰는 거예요. 계속. 네. 저장하는 목적이라면 이름을 달리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리스를 읽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컬럼을 추가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컬럼 세팔 랭스와 세팔 위드스를 더해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겠다. 이런 거죠. 메뉴는 요 위에도 있고요.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우마우스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메뉴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그다음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전체 다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컨트롤로 선택할 수도 있고 쉬프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요거는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 있는 게 컬럼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요거는 메뉴에도 있어요. 애드 컬럼 같은 기능입니다. 자, 컬럼을 제가 추가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름은 뭐 아무거나 지어 주셔야 되겠죠. 컬럼 이름을 예를 들어서 컬 언더바 썸 이런 이름으로 할 건데 추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개. 가장 기본적인 게 몇 개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캘큘레이터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숫자를 넣어도 되고
변수 이름을 넣어도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컬럼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그러면 내부에 있는 컬럼을 쓰게 하려면 컬럼을 누르세요. 그러면 컬럼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더하기 컬럼 예.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서 컬썸이라는 걸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더하기 빼기 뭐 다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베리어블이라고 되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1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그다음에 10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변수 이름도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컬 리스트 만약에 이런 걸 만들어 놨다. 컬썸 뭐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변수가 있다 만약에 그럼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 컬럼과 이 컬럼을 더하겠다. 이런 거죠. 네. 이게 지워져야 되는데 지금 네. 다시 하겠습니다. add 컬럼 컬 sum 이렇게 해서 calculate인데 컬럼 세팔 랭스 더하기 컬럼 세팔 위드스 두 개를 더해서 컬썸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컬럼이 하나 생겼죠? 네, 그다음에 이 프레임은 여기에 제가 또 작업을 하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계속 누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뭐가 딱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그냥 실행하면 이게 그냥 사라지면서 그냥 코드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 더 하겠다. 그럼 바로 그냥 하셔도 돼요.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세팔 뭐 8 그래서 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건 이름이니까 마음대로 해주셔도 돼요. 그다음에 계속 보시는데 보면 여기 텍스트 박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걸 체크가 돼 있으면 세팔 민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코드로 실행할 때 쿼테이션을 씌워서 실행합니다. 문자열로. 그다음에 얘를 언체크하면 요 밑에는 언체크 돼 있죠. 이러면 그냥 그대로 되는 겁니다. 뭐 10이면 10 아니면 AB 하면 그냥 AB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죠. 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쩔 때는 체크가 돼 있고 어쩔 때는 언체크가 돼 있어요. 디폴트로.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문자열일 가능성이 높아. 그럼 체크를 해놓는 거고 이거는 문자열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럼 이렇게 언체크를 해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돼요.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적용되는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캘큘레이터 말고 스태티스틱 이런 거 해볼게요. 이런 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하고 얘 네 개 다 해서 통계치를 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썸을 내고 싶거나 아니면 평균을 내고 싶어. 이럴 경우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는 얘는 뭐예요? 지금 요 마지막에 생긴 건 이 네 개 컬럼 옆으로 쭉 더해서 평균 내서 이쪽에 각 행별로 쭉 옆으로 평균 내서 여기다. 평균 내서 여기다. 평균 내서 여기다. 많이 쓰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국어 성적, 수학 성적, 영어 성적이었으면 여기에 뭐 평균 성적 이런 거 낼 때 이럴 때 이 세 개 각 행별로 세 개 더해서 여기다 써줘야 되잖아. 평균 내서 써줘야 되겠죠? 그럼 각 이 행은 뭐냐면 사람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뭐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복잡한데 뭐 이럴 때 많이 쓴다는 거예요. 뭐 이름 국어 성적, 영어 성적, 뭐 수학 성적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있었으면 뭐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사람이 쭉 있겠죠. 각 반 사람이. 그리고 국어 성적이 뭐 90점, 80점, 70점 뭐 이런 식으로 80점, 50점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렇게 쭉. 그럴 때 내가 여기서 각 사람 평균을 구하고 싶을 수 있죠. 각 사람 평균. 그러면 얘 평균 내서 여기다 써주고 얘 평균 내서 여기다 써주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하는 게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단 런 해볼까요? 네. 그럼 여기까지 추가된 거예요. 여기까지 추가된 거예요. 아까 우리가 2개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이 되니까 계속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애드 컬럼이 좀 복잡한 게 많은데 복잡하게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필요한 기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 해놓고 그다음에 애드 컬럼 한번 볼게요. 애드 컬럼에 보면 이번에는 저희 뭘 해볼 거냐면 밑에 있는 예제를 보고 해보겠습니다. 리플레이스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뭐 마음대로 지셔도 되는데
vir, rep 뭐 이런 식으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replace가 있죠. replace 좀 화면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얘는 일단 타겟 컬럼을 하나 먼저 정하셔야 돼요. 타겟 컬럼을 정한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버라이어티를 정해요. 그러면 이 밸류가 예를 들어서 세토사는 예를 들어서 뭐 ST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버지니카는 뭐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계속 리플레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세토사는 ST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세토사는 ST로 이렇게 바뀌는 게 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리플레이스예요. 수치형도 됩니다. 5.1은 뭐 5로 4.9는 4로 이런 식으로 리플레이스를 해서 새로 컬럼을 만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복잡하게 이름 짓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일단 AA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하고 컨디션이 있습니다. 컨디션은 뭐냐면 얘는 뭐냐면 조건을 줘서 하는 거예요. 조건을 줘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이렇게,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얘가 5보다 작으면 컨디션은 추가할 수 있죠. 그리고 버라이어티가 세토사면 이런 식으로 뭔가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으로 추가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걸린 조건은 이런 걸로 바꿔줘.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런을 한번 해보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결측치가 나오는 건 아까 걸린 조건에 없는 거예요. 걸린 조건 없는 애들은 결측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걸린 애들은 지금 얘가 5보다 작고 세토사니까 10으로 바뀌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새로운 컬럼을 여기다 하나 추가하려고 해요. 이름을 AA라고 지어주고 그때 여기에 값들이 이렇게 행별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값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얘가 어쩌고 저쩌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일 때는 10으로 얘가 뭐에서 어쩌고 저쩌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일 때는 5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컨디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때 예제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BBB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얘는 apply라고 돼 있는데 얘도 지금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얘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는 컬럼을 여러 개를 우리가 조건에 줄 수 있었는데 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 한 놈만 찍자. 한 놈만 찍자. 그래서 한 놈을 찍고 대신에 조건을 여러 개를 줄 수 있어요. 아까는 어떤 조건에 걸리면 무조건 10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1,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2,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3 이렇게 조건을 다양하게 주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보면 케이스 추가, 여기 박스가 져 있고 밖에 케이스 추가라고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케이스를 추가하면 얘는 10으로 해줘. 텍스트로 말고 언체크하겠습니다. 얘는 10으로 해줘. 얘는 20으로 해줘. 이렇게 큰 조건을 두 개를 추가할 수 있다는 얘기고 안의 컨디션은 뭐냐면 10으로 할 조건을 여러 개 추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팔랭스가 예를 들어서 뭐 1보다 작고 그리고 and 세팔랭스가 1보다 작고 예를 들어서 0보다 큰 경우에는 10으로 해줘. 이런 식으로 요 밑에는 이 10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여러 개 추가하는 거고 이 바깥에 있는 케이스는 그 10이냐 20이냐 내가 추가할 아이들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보다 작고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이번에는 1보다 크고 and 2보다 작은 애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얘는 내가 10으로 만들 조건을 여러 개, 얘는 20으로 만들 조건을 여러 개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앞에 컨디션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조건이 전부 다 세팔랭스에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컨디션은 세팔랭스가 이렇고 버라이어티가 이럴 때는 뭐로 이렇게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어플라이와 컨디션이 좀 헷갈린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실행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NAN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제가 준 조건이 아무것도 안 걸린 거예요. 지금 조건을 잘못 줘가지고 아무것도 안 걸려서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졌죠. 자, 요거 제가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컨디션으로 뭔가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를. AA를. 그 다음에 얘는 어플라이로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컨디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가 어쩌고 저쩌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일 때 10으로 해.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어플라이는 얘가 어쩌고 얘가 어쩌고 얘가 어쩌고는 안 돼요. 무조건 한 컬럼만 찍어야 돼요. 한 컬럼만. 왜냐하면 왜 이렇게 제한을 줬냐면 너무 자유도를 주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쓸 때 평소에 제가 다른 분석을 해보니까 요 정도로만 충분히 쓰는구나.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플라이는 한 컬럼이 D라는 컬럼이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10으로 해. 이러이러한 조건일 때는 20으로 해. 이러한 조건일 때는 30으로 해. 이렇게 입력값이 여러 개를 쓸 수 있다. 어플라이는 입력값을 여러 개 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대신에 조건은 한 컬럼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컨디션은 조건을 여러 컬럼으로 할 수 있다. 조건을. 그러나 입력값은 하나로. 10을 위한 조건을 다양하게 준다. 그럼 가장 일반적인 경우라면 10을 위한 조건도 다양하게 주고 20을 위한 조건도 다양하게 주고 30을 위한 조건도 다양하게 주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UI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걸 아예 그냥 따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조건은 간단하지만 한 컬럼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입력값으로 출력값을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 경우에는 어플라이를 쓰세요. 그 다음에 내가 조건을 이 컬럼도 써야 되고 이 컬럼도 써야 되고 이 컬럼도 써야 돼. 그럴 때는 컨디션을 쓰세요. 대신에 이 조건에 걸렸을 때 우리가 바꾸는 값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다양한 조건에 걸렸을 때 요 10으로 하고 또 다양한 조건에 걸렸을 때 20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컨디션을 여러 번 하면 됩니다. 컨디션을 예를 들어서 우리 컨디션 예제가 어디 있죠? 네, 요거죠? 지금 핵심 코드는 이겁니다. 핵심 코드는 이거예요. 지금 요 조건에 걸리면 요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걸 여러 개를 카피를 해서 조건만 바꿔주면 돼요. 5보다 크면 이렇게, 6보다 크면 이렇게, 7보다 크면 이렇게, 8보다 크면 이렇게. 그래서 우리 비주얼 파이썬에 이게 약간 철학 같은 건데 모든 걸 다 담으면 너무 복잡한 툴이 돼서 오히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많이 쓰는 것만 담고 심플하게 만들자. 이게 기본 철학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커버해?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핸들링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코드에 관심이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코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이 코드 하나를 만들어내면 조건이 여기니까 여기만 바꾸면 되네. 이 숫자만 바꾸면 되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생기는 게 얘니까 여기만 바꾸면 되네. 여기만 바꾸면 되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주얼 파이썬의 철학입니다. 복잡한 걸 다 담지 말고 기본적인 것만 담자. 대신에 기본적인 걸 이용해서 코드를 핸들링해서 비주얼 파이썬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도 해결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제일 복잡한 거야. 제일 복잡한 거. 더 이상의 복잡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했죠? 네. 어플라이의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코드로 보면 조금 복잡한데 이것도 그러니까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요 조건이면 오버 5로 하라는 거네. 요 조건이면 언더 5로 하는 거네. 그렇지 않으면 결측치 넣으라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코드는 비록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코드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요 코드를 만든 다음에
아, 여기를 수정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컨디션은 결과값은 하나지만 조건을 다양하게 줄 수 있다. 어플라이는 조건을 한 컬럼에 대해서만 줄 수 있지만 결과값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의 복잡도는 코드를 이용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이상의 복잡한 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컬럼 삭제. 나 이거 삭제하고 싶어. 2개 삭제하고 싶어. 그러면 딜리트 누르시면 돼요. 딜리트. 그럼 삭제되죠.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변경하고 싶어. 컬럼 이름. 나 얘하고 얘 이름 변경하고 싶어. 여기 리네임하고 리플레이스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리플레이스는 데이터를 바꾸는 거고 리네임은 컬럼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해서 세팔 랭스 혹은 얘는 세팔 위드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경하고 싶다. 여기 텍스트 언클릭하시면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얘는 그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타입 변경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얘의 타입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name as type 이렇게 있죠. as type 얘가 원래 지금 flat 64라는 타입이에요. 근데 나 이거 int로 바꾸고 싶어. int로 바꾸고 싶어. 이것도 뭐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 바로 나옵니다. 나 int로 바꾸고 싶어. 이러면 바뀌겠죠? 당연히 소수점 뒤에 날아가겠죠. 플랫이면 소점이고 int는 우리 정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정도만 일단 끊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run 하시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게 다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그 replace라는 게 있고 replace는 우리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라서 제가 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add 컬럼 하면 새로운 컬럼이 생겼잖아요. replace는 얘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얘의 데이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replace 내용이 아까 우리 나왔던 거하고 좀 비슷한 게 좀 있죠. condition apply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새로운 컬럼을 만드는 규칙을 준 거고 replace는 요 컬럼을 바꾸는 규칙을 주는 겁니다. 바꾸는 규칙. 그래서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거는 그냥 이렇게 요건 언체크하겠습니다. 얘가 숫자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5.1은 그냥 예를 들면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500으로 바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 한번 볼게요. 4.9. 4.9는 400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그냥 명확하게 숫자나 문자로 A는 B로 바꿔, 1은 2로 바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꽤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런을 하면 그냥 심플하게 딱 바뀌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좀 더 복잡하게 하겠다. 그러면 컨디션이나 어플라이. 요거는 우리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컨디션이나 어플라이를 이용해서 조건을 줘가지고 조건을 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add 컬럼은 요거를 바꿔서 새로운 컬럼으로 만든 거고 얘는 자기 자신을 그냥 바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요런 식으로 500, 400 바뀌었죠? 네, 바뀌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데이터 타입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는 거라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번엔 이코노믹스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데이트라고 돼 있는 애 있죠? 얘가 우리가 판다스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타입이라는 그 데이터 타입이어야 돼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오면 그냥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래서 얘를 연도를 끊어 오려면 여기서부터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까지 끊어서 쓰고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데이트 타입으로 바꿔놓으면 연도 꺼내 쓰고 일도 꺼내 쓰고 월도 꺼내 쓰고 막 요일도 꺼내 쓰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걸 뭐냐면 데이트 타입으로 바꾸는 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 추가적으로 여기 하면 메뉴를 보면서 to date time이라는 게 있어요. 눌러보시면 데이트를 뭘로 바꿀래? 근데 이제 여기 뭐 포맷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이런 다양한 포맷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연월일, 뭐 월, 일, 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요것 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실제 타이핑도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상하지 않으면 오토로 해도 거의 다 잘 잡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데이 퍼스트는 이제 그 뭐 월 일 있으면 월을 먼저 쓸래? 일을 먼저 쓸래? 이런 건데 이것도 자동으로 잡아요. 왜냐면 13월, 14월 이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잘 잡아줘요. 근데 이제 만약에 6월 7일 그러면 이제 이게 6월 7일인지 7월 6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 포스트를 만약에 true로 하면 앞에 있는 걸 무조건 이렇게 모를 때 앞에 있는 걸 데이로 보겠다. 이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뉴 컬럼, 새로운 컬럼을 만드셔도 되는데 같은 컬럼으로 하면 그냥 덮어 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굳이 뭐 보통 남겨놓을 필요가 없을 때는 덮어 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그냥 이렇게 덮어 쓰는 거예요. 바뀌었죠, 지금? 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 연월일을 따로따로 뽑았을 수 있고 막 요일도 뽑았을 수 있고 이렇게 편한 데이터로 바뀐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걸 하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추가적으로 해줄까라고 한 게 생각이 났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바꿨어요. 만약에 이렇게. 근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뭐 3월 평균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 10일 매출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뭐 몇 년도는 어떻게 돼?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분석을 할 때 컬럼을 많이 추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예 넣어놨어요. 제가. 그래서 컬럼을 추가할 때 만약에 이렇게 연 하면 이쪽은 코드고 이쪽은 제가 그 데이터 컬럼 이름이니까 마음대로 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안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 추가하면 얘는 월, 추가하고 얘는 뭐 일, 그다음에 추가하고 얘는 day of week라고 해서 이제 요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시간 뭐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건 이런 정도로 많이 합니다. 요 앞에 있는 걸 컬럼 이름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하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는 코드를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딱 하게 되면 여기에 년, 월, 일, 요일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요 컬럼을 이용해서 뭐 7월만 다 보여줘. 뭐 1일자만 다 보여줘. 그다음에 뭐 월요일만 다 보여줘. 이런 거 많이 분석할 수 있겠죠.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컬럼이 쭉 생겼습니다. 얘도 그 데이터 타입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면서 생긴 겁니다. 리플레이스 했고 이제 요 길고 길었던 얘 중에 마지막. 나머지 앱들은 이렇게 길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좀 너무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우리가 좀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를 가져오고 제가 얘를 하나 찍었어요. 이거 하는 겁니다. 뭐 31살, 32살, 뭐 41살, 42살, 13살 막 이런 거 있을 때 딱 우리 디스크리타이즈라 그래갖고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0살부터 여기까지는 뭐 0세,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0대, 30대, 40대 뭐 이런 식으로 나누려고 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때 디스크리타이즈라는 걸 눌러주시면 컬럼 이름은 새로 정해주셔야 돼요. 새로운 컬럼이니까 뭐 그냥 AAA 할게요. 그리고 어떤 컬럼 가지고 할 거야. 세팔랭스 갖고 할 거죠. 그 다음에 개수를 몇 개로 쪼갤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5개로 쪼갰다.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범위가 딱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쭉 보여줘요. 그러면 내가 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5.0이 아니고 나는 그냥 5로 하고 싶어.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시작도 바뀌겠죠? 5로 이렇게. 그다음에 5.74 아니고 난 6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그다음에 6.46 아니고 6.5로 하고 싶어. 7.78 아니고 7로 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마지막은 못 바꿔요. 처음하고 마지막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범위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이름도 내가 0, 1, 2, 3, 4로 할 수도 있지만 내가 A, B, C로 할 수 있겠죠. 이름 바꿔주시면 됩니다. 라벨 에즈 텍스트를 체크하시면 문자열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 체크 안 하시면 그냥 숫자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 숫자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자, 런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 앞에 보면 이제 이 왼쪽을 이상 미만으로 할 건지 초과 이하로 할 건지 이런 거예요. 대부분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A라는 게 생겼죠. 5.1은 1로,
4점 몇은 0으로, 뭐는 0으로, 뭐는 1로 이렇게 쭉 다 바꿔준 거죠. 나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는 10대, 얘는 20대, 얘는 30대 이렇게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임이 굉장히 깁니다, 지금. 이거 긴 중에서도 요 에디트가 제일 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에디트, 요거에 대해서 지금 쭉 저희가 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프레임의 에디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